안녕하세요. 시영글 교수입니다. 새로운 챕터를 공부하겠습니다. 5장인데요.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4장까지는 특정 시점에 지배가 종속기업의 지분을 예를 들어 70% 지분을 한 방에 취득을 하면서 지배력을 획득을 합니다. 이후에 이 70% 지분은 변동이 없는 걸로 가정을 했잖아요. 실상에선 변동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 취득을 했는데 추가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배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종속기업이 증자나 감자 혹은 자기 주식 취득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지분율이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7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2, 3% 지분을 처분해도 계속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왕창 처분을 해. 그럼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를 모두 망라해서 5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5장 첫 번째 시간은 단계적 취득인데 한 방에 70%다 80%다 이렇게 지배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 모았다가 어느 순간에 드디어 지배력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바로 단계적 취득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집을 하여 드디어 지배력을 취득을 할 때 그때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 조정을 해야 될지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408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단계적 취득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투자자의 지분을 조금 취득을 해요. 즉 2번 이상 취득을 해서 드디어 지배력을 획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단계적 취득이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지분을 취득할 때 곧 지배력 취득 직전까지는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피투자자의 지분을 분류했을 겁니다.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단순 투자 목적의 경우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즉 회사가 지분을 조금만 샀어요. 피투자자 지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다만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피투자자 지분을 단기간 보유할 목적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1장에서 배웠던 합병과정에서 받은 조건부 대가도 아니라면 회사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되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본서에서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여 오다가 드디어 꽤 많은 지분을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라든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종속기업 투자로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피투자자에 대해서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7장에서 배웁니다만은 지분율로는 20% 이상인데 꼭 20% 이상의 어떤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 피투자자 지분을 관계기업 투자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피투자자에 대해서 단독 지배력이 아니라 공동 지배력, 예를 들어 50대 50 지분 출자를 했습니다. 지배력은 단독 지배력만을 의미한다고 했죠.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는 피투자자에 대해서는 연결을 하지 않고요. 그냥 공동기업 투자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7장에서 배우는데 이 각각 관계기업 투자나 공동기업 투자는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본장에서는 아직 7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페어밸류 PL이나 페어밸류 OCI로 분류를 해 놓았다가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고 그때부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단지 관계기업 투자나 공동기업 투자도 지분법이라는 방법만 보유기간 중에 더 인식을 할 뿐이지 지배력을 취득하는 순간의 회계 처리는 본장에서 설명하는 단계적 취득의 회계 처리를 그대로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적 취득 시 연결인데요. 일단 2번에 걸쳐서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10%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50% 추가 취득을 해서 드디어 60%가 되는 순간 지배력입니다. 이 경우에 지배 지분은 60% 지분인데 10%는 예전에 취득을 해왔습니다. 50%는 지금 막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 영업권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 취득 시의 영업권, 50% 취득 시의 영업권을 각각 구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냥 60%한 방에 지배 지분을 취득을 했다고 간주를 하고 영업권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를 일괄법이라고 하고요. IFRS에서는 일괄법으로 영업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이미 취득했던
10% 보유, 예를 들어서 10% 취득 지분이라면은 지배력 취득하는 날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과 재측정한 공정가치 차이만큼을 당기손익, 페어밸류 PL이면 당기손익이고요. 페어밸류 OCI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일단 개별장부에 반영을 하죠. 그리고 나서 50% 추가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둘을 합친 걸 전체 일괄 취득 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 취득 시 영업권은 이전에 취득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공정가치 재측정하고요. 추가 취득 지분의 취득원가랑 지배력 취득일 현재, 즉 60%를 한 방에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지배력 취득일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의 일괄 취득 지분율을 곱한 금액, 요 차이를 영업권, 경우에 따라서 영가매수 차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수에서는 전부 영업권으로 일단 초과 지급액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권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계를 한번 볼까요? 자, 단계적 취득 시의 연결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를 갖고 있다가 추가로 50% 취득을 하여 60%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배기업의 개별장부에 이미 갖고 있던 요 10% 지분, 페어밸류 PL 혹은 페어밸류 OCI일 텐데요. 페어밸류 PL이든 OCI든 요 추가 취득을 할 때 공정가치 재측정을 합니다. 요 것들은 연결분계하기보다는 개별장부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죽여버리고요. 공정가치가 더 많다고 가정하자고요. 종속기업 투자로 계정대체하면서 평가이익입니다. 단기이익. 만약에 10% 지분을 페어밸류 OCI 선택으로 분류를 했었더라면 역시 차변에서 대변으로 죽이면서 공정가치로 종속기업 투자 평가이익인데 이게 OCI입니다. 이렇게 지배력 취득 시점에 이미 갖고 있었던 일부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후 추가 취득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더한 거를 연결분계입니다. 죽여버리죠. 즉, 요 별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배력 취득 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했었죠. 거기다가 추가 취득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단순합산 일단 했고요. 연결을 할 때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속기업 투자 죽여버리고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여기서는 이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을 했겠죠. 만약에 이게 70%야. 그 70%랑 이 금액과의 차이만큼이 영업권, 30%가 비지배 지분,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한다는 겁니다. 예제 1번을 살펴볼까요? 갑은 을의 발행 주식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X2년 초에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1년도 초에 10% 취득을 했는데 지배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12,000이 취득원가, 1년 뒤 2년도 초에 50%를 추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60%가 됐죠. 그때 8만을 주고 샀다는 것이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하고 의뢰사 순자산 변동을 보여주는데, 이 1년도 초에는 순자산 장부금의 공정가치 전부 같다고 가정했어요. 10만 원. 자, 2년도 초가 이제 1년도 말하고 갔죠. 13만 원. 이때 50% 더 샀고요. 12월 말에 2년도 15만 5천. 전부 순자산 변동은 당기 순이익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물음 1번을 보면 1년도 초에 갑이 취득한 의뢰사 주식 요 10% 지분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고요. 1년도 말하고 2년도 초 현재 요 10% 지분의 공정가치는 각각 12,900과 13,0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갑회사의 1, 2년도 의뢰사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 개별장부에 반영할 분계 2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야 될 연결조정분계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1년도 초에 갑회사 개별장부를 들여다보면은 10% 지분을 사면서 페어밸류 PL로 분계를 했죠. 현금 나가고요. 그해 말에 12,900으로 공정가치 평가 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평가이익 잡고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이제 12,900이 됐죠. 바로 다음 날 드디어 지배력을 취득을 할 때 개별장부에 공정가치 재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12월 말과 다음 연도 1월 초에 공정가치가 100원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100원만큼 평가이익도 인식을 하고요. 요 12,900 다 죽이면서 드디어 종속기업 투자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50% 추가 지분도 있었잖아요. 8만.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는 9만 3천이 되는 상태에서 자, 2년도 말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죠. 자, 연결조정 분계를 보면 종속기업 투자 9만 3천입니다. 요거랑 지배력 취득 시점, 지배력 취득 시점은 언제예요? X2년 초에 취득을 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60%를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X 2년 초로 가보면은 13만인데요. 자본금 7만, 잉여금이 3만, 당기순이익이니까 이익여금 합쳐서 6만이 되겠네. 지금 보다시피 7만과 6만, 이 금액의 60%랑 종속기업 투자를 퉁치니까 초과지급액 15,000이 있고요. 13만의 40%만큼 비지배 지분이 일단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도 말에 갔더니 2만 5천만큼 당기순이익이 있죠. 40%만큼 비지배가 가져가니까 60%는 지배 지분으로 귀속이 되겠죠. 물음 2번은 물음 1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처음부터 페어밸류 PL이 아니라 OCI 선택으로 분류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렵지 않죠? 먼저 취득할 때 현금 나가면서 페어밸류 OCI 선택, 그리고 12월 말에 평가증을 하는데 이 평가 이익이 PL이 아니라 OCI인 것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12,900이 되는 상태인데 2년도 초에 지배력 취득을 했다며요. 그때 요 10% 공정가치 재측정해야죠. 100원만큼 더 늘립니다. 평가이익 OCI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 13,000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8만을 사니까요. 해답 1번처럼 93,000이 종속기업 투자가 될 테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장부인데 2년도 말 연결분계 해답 1번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속기업 투자 죽이면서 2년도 초 자본금, 잉여금, 공정가치랑 장부금액은 같죠? 60%랑 퉁쳐서 영업권 40% 비지배 지분, 그리고 당기순이익 중에 40%만큼 역시 비지배 지분입니다. 이때 개별장부에 반영했던 이 평가이익 OCI 모두 도합 1000인데요. 이 1000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급회계 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물음 1과 물음 2에 나오는 비지배 지분을 전부 더하면 2년도 말 비지배 지분 잔액이 62,000인데 분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수도 있겠지만 한 방에 계산할 수도 있어요. 2년도 말 비지배 지분 잔액은 2년도 말 의뢰사 순자산 금액이 15만 5천입니다. 가볼까요? 이 15만 5천 여기에 40%를 곱한 금액 6만 2천 원으로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끝냈던 사례는 10% 지분을 갖고 있다가 50% 추가 취득을 하여 드디어 60% 지배 지분이 됐는데 이거를 각각 보지 않고 한 방에 50% 취득을 할 때 60%를 취득한 것인 양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 60%를 취득을 했는데 이후에 10% 지분을 또 취득했어요. 이게 지배력 이미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즉 지배력을 취득한 후에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추가 취득분은 자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지배 지분은 그 이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 지급액이나 덜 지급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이 아닙니다. 이미 지배력 취득은 앞에서 끝났기 때문에 따라서 자본거래 차손익으로 넣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서 감소나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을 볼까요? 지배력 취득 후 추가 취득인데요. 갑은 의뢰 발행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을 했대요. 1년도 초에 60% 이미 지배 지분입니다. 지배력은 1년도 초부터 소유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년도에 가서 10%를 또 산 겁니다. 각각 취득 원가가 주어져 있고요.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같다고 가정하고 순자산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일 때 60% 취득을 했죠. 그리고 12만일 때 10% 추가 취득을 했고요. 각각 2만과 2만 5천이 당기순이익이고 순자산 변동은 오로지 당기순이익 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 14만 5천이고요. 공정가치랑 같다고 가정을 했는데 1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각각 해보자고요. 먼저 이 풀이를 제시하기 전에 책을 보면은 1년도 말, 2년도 초, 2년도 말에 비지배 지분 잔액 및 변동을 미리 한번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앞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1년도 말, 2년도 초 종속기업 순자산은 12만이고요. 2년도 말에는 14만 5천입니다. 1년도 말에 비지배 지분율은 40%예요. 그런데 2년도 초에는 지배 지분율이 10% 올라가니까 비지배 지분율은 30%가 되고요. 2년도 말까지 30%는 유지가 됩니다. 이때 연결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면 표시될 비지배 지분 잔액은 종속기업 순자산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금액 아닙니까? 48,000, 36,000, 43,500이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1년도 말과 2년도 초 요 하루 사이에 비지배 지분이 12,00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배 지분이 높아지니 비지배 지분은 10% 다운되면서
12,000만큼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연결 조정 분계를 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한편 2년도 초에 10% 지분 취득을 할 때 초과 지급액은 얼마인가? 2년도 초 의뢰사 순자산 가액은 12만이고요. 그거의 10% 12,000인데 취득원가는 13,000이기 때문에 1,000만큼 초과 지급액이 있지만 절대로 영업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거래 차손이 더 주고 샀죠? 자본잉여금 마이너스로 연결 분계를 할 거예요. 분계를 보겠습니다.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인데요. 지배력 취득 시점, 즉 1년도 초 시점으로 가서 자본금잉여금 10만원, 종속기업 투자 60% 6만 5천, 그래서 5천만큼 초과 지급액이 있고요. 40%만큼 비지배 지분입니다. 그리고 1년도에 의뢰사 순이익 2만 중 40%만큼 비지배 지분이 올라가죠. 그래서 4만 8천. 2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인데요. 1번 분계는 1년도 말 연결 분계랑 똑같고요. 2번 분계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기 초까지, 즉 전년도 당기 순이익의 40%만큼 비지배 지분. 이 분계는 해답 1번하고 연계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당기 초에 10% 추가 취득이 있었습니다. 13,000에 추가 취득이 있었죠. 그 이전에 취득한 건 여기서 죽었고요. 추가 취득은 드디어 3번 분계에서 죽으면서 비지배 지분 미리 계산했던 대로 12,000이 감소가 되죠. 비지배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보면은 1,000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바로 종속기업 투자 13,000의 초과 지급액인데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마이너스로 하자. 이미 앞에서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계 2년도 의뢰사 당기 순이익 2만 5천 중 비지배 지분율은 30%로 다운이 됐고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귀속 금액이 7,500이 됩니다. 물음 3번 보겠습니다. 위 물음과 관련해서 1년도 중에 의뢰사가 보유 토지 장부금액 9만짜리를 갑액에 만에 매각하는 거래가 있었대요. 상향 거래이죠. 근데 이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 얼마냐면 1,000입니다. 장부금액 9천짜리를 만에 팔았으니까 이 1,000은 X1년도 중에는 계속 미실현 상태이고요. X2년 중에 모두 실현됐다. 즉 X2년 중에 을로부터 취득한 그 토지, 갑회사가 이걸 외부에 팔았다라는 전제죠. 자, 1, 2년도 연결조정 분계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이 1년도 초였죠. 그래서 1년도 초 시점에 자본금잉여금, 종속기업 투자 60% 퉁치면서 영업권 40% 비지배 지분. 그런데 토지의 상향 거래가 있었죠. 처분이익 죽이고 토지 죽이고. 자, 3번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될 금액. 당기순이익이 X2년도에 2만이지만 이 속에 1,000만큼 상향거래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니까 이를 제거하는 거죠. 요거의 40% 7,600만큼 비지배 지분입니다. 4장에서 했던 거죠. X2년 말 분계입니다. 다시 X1년 초로 가서 자본금잉여금, 종속기업 투자, 통쳐서 영업권, 비지배 지분. 그리고 2번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즉 전년도 순이익 중 40% 해당액이 되는데 8,000이 아니라 7,600을 X1년도 할 때 요 했던 금액, 요것이 그대로 X2년도 2번 분계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기 초에 종속기업 투자 10%를 추가로 샀잖아요. 그 이전에 샀던 건 요 1번 분계에서 죽었고요. 여기서 죽여야지. 이때 비지배 지분은 11,900인데요. 왜 11,900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종속기업 순자산은 눈으로 보이는 건 12만이지만 1년도 말 종속기업 순자산에 1,000만큼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으니까 11만 9천입니다. 2년도 초도 11만 9천. 그런데 비지배 지분율 이때는 40%, 바로 다음 날은 30%니까 비지배 지분 변동이 11,900이 되는 겁니다. 한편 10% 추가로 취득을 할 때 차익은 얼마인가? 11만 9천에 10%를 사는데 13,000에 지급액이 있었기 때문에 1,100에 추가 지급액이 있는데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차감 조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3번 분계로 2년도 말 3번 분계로 돌아보면 종속기업 투자 추가 취득 10% 죽이면서 비지배 지분은 앞서 보았듯이 11,900원 감소가 되고요. 초과 지급액이 있었죠.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기에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드디어 실현이 됐죠. 처분이익, 이익여금 4장에서 충분히 했던 거고요. 5번 당기순이익 2만 5천 중 30%를 가져가야 되는데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드디어 실현이 됐으니까 더해줘야죠. 7,800. 이 분계에서 비지배 지분 변동을 모두 합하면 잔액이 43,500인데요. 앞서 내부 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도 43,500,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43,500. 전부 실현이 됐으니까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 잔액 미리 계산한 것과 분기를 통해서 계산한 것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예제 하나 더 풀어보고 첫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단계적 취득 혹은 지배력 취득 후 추가 취득을 경우 1과 2로 나눠서 비교해보는 문제입니다. 두 경우는 독립적이라는데요. 갑은 1년 초에 의뢰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고 10% 취득을 했대요. 취득원가 나오고 앞서 예제 1번과 2번은 지배력 취득 시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다고 했는데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10만, 11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2년도 초 60% 드디어 지배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원가 7만이고요. 이때도 역시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다릅니다. 경우 2는 X1년 초에 60%를 취득을 했어요. 이때 의뢰사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 경우 1과 7만 그리고 10%를 12,000에 취득을 하는 이 순서가 서로 바뀐 걸로 경우 1, 2를 비교하면 되겠고요. 공통자료를 보면은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의 증가는 모두 당기순이익입니다. 2년도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3,0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가보면은 2년도 초까지만 되어 있지 2년도 말에 순자산 장부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으로만 증가를 했고 2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1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들여다볼까요? 여기는 10만, 여기는 11만이니까 만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건물 때문이래요. 잔존내역률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급 생각이니까 이 만은 외부로 매각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1000씩 소멸이 될 겁니다. 한편 X2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의 차이 11,000원 중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2년도 초고요. 1년도 초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만이고 여기는 11,000이죠. 지금 105, 116이니까 11,000인데 이 11,000 중 9,000원 전년도 요 건물 중 1,000만큼의 공정가치 장부금액 차이가 소멸이 된 거고요. 2,000원 새로운 뭔가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000원 중 9,000원 1년 초 현재 공정가치 장부금액을 초과했던 건물의 미소멸 차이이고요. 나머지 2,000원 1년도 말에 취득했던 기계장치 잔존내역률수는 4년인데 잔존가치 없이 상각 요 금액의 공정가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데 기인한다. 즉 요 기계장치 관련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2,000은 X2년부터 매년 500씩 소멸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무릎 1번을 봅니다. 경우 1에서 갑회사가 X2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분개를 하라는 건데 갑은 X1년 초에 취득한 의뢰사 지분을 모두 페어밸류 PL로 분류를 했고요. 1년도 말, 2년도 초 공정가치 모두 13,0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0% 취득원가의 공정가치는 지배력 취득 시점에 13,000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배력은 X2년 초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X2년 말부터 연결을 할 텐데요. 자, 연결할 때 지배력 취득 시점의 종속기업 자본, 장부금액은 10만 5천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공정가치는 11만 6천이라며요. 11,000의 차이가 있는데 9천은 요 1년도 초 현재 건물 만원 중 미소멸 금액 9천 그리고 나머지 2천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9천과 기계장치 2천까지 집어넣어서 11만 6천이 된 거고요. 요거의 70% 지분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퉁쳐야 되는데 종속기업 투자는 왜 8만 3천이냐 하면은 X1년 초에 취득한 10% 지분이 있는데 공정가치 평가를 개별장부에 반영을 했을 거예요. 13,000으로 추가 취득 지분이 7만이니까 개별장부에 8만 3천을 죽여버립니다. 퉁쳐서 영업권이 나오고요. 요 금액의 30%가 비지배 지분입니다. 한편 종속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인데요. 건물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1,000씩 죽여야죠. 미소멸 금액이 9천인데 9년간 1,000씩 죽였고요. 새로 생긴 기계장치는 2천인데 4년에 걸쳐서 죽여야 되니까 500씩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소멸 조정을 하는 거죠. 한편 3번 분계는 의뢰사 당기순이익이 3천인데 3천의 3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가야 하나 방금 전 2번 분계에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건물분, 기계장치 상각분이 있었죠. 452
비지배 지분입니다. 요 연결 조정분기의 비지배 지분을 모두 더하면 잔액이 35,250인데 우리가 3장 4장에서 했던 대로 2년도 말 비지배 지분을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죠. 즉 2년도 초 11만 6천, 2년도 말 당기순이익이 더해지는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한 것만큼을 뺀 금액의 30%로 직접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음 2번인데요. 경우 2로 가서요. 갑회사가 X2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케이스로 바꿔보자. 즉 60%를 먼저 샀고요. 그럼 1년도부터 연결했겠네. 2년도 초에 10%를 추가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연결분기하기 전에 1년도 초 지배력 취득 시에 초과 지급액이 있는가? 60% 지분 취득액이 7만입니다. 그때 순자산의 공정가치 60%, 6만 6천 4천만큼 초과 지급, 요게 영업권이고요. 다음 연도 초에 10% 추가 취득을 할 때도 초과 지급액이 있으나 이는 영업권이 아니죠. 자본잉여금에서 주종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 취득 12,000, 그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10만 5천인데 지배력 취득일 현재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미소멸 금액 9천입니다. 요거의 10%, 즉 600만큼을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지배지분이 끝났고요. 추가로 취득을 할 때는 공정가치,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2년도 말 연결분기를 해보면 다시 1년도 초로 가서 순자산, 장부금액, 그 다음에 건물 집어넣고요. 1년도 초 60%하고 종속기업 투자 퉁쳐서 영업권, 나머지 40%가 비지배 지분. 한편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1년도 단기 순위, 거기에 이 건물 첫 해년도 상각비 뺀 금액의 40% 비지배 지분이고요. 3번 X2년 초 추가 취득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속기업 투자 이미 12,000으로 여기 개별장부에 있던 것, 요 금액을 연결하면서 우르르 합쳐놓고 그걸 죽이는 겁니다. 이때 비지배 지분이 감소되는 거 앞서 미리 계산을 해놓았죠. 초과 지급액 600 미리 계산을 해놓았죠.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건물분만 조정하면 되겠죠. X1년, X2년 두 차례고요. 작년 거, 금년 거. 한편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액 당해년도 건물 상각비만 고려해서 600만큼을 비지배 지분 잔액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